시간을 운동선수들이 팬들로서의 그들에게 무엇을 빚졌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데 보이는 경향이 있는 팬들은 이러이러한 팬들은 또한 팬들이 팬들로서 가질지도 모를 그 사용하는 의무들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이거겠죠? 이런 팬들은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한다. 오케이? 네. 그러면 봅시다. 팬들은 그 다음에 어떤 팬들이야? 꾸며줄 건데 경향이 있는 팬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니고 그렇죠. be inclined to, tend to 다 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여기서 이렇게 썼어요. 근데 be inclined to인데 관계대명사로 꾸밀 거라서 앞에 팬들이니까 이 be가 뭐가 돼야 되겠어? R가 돼야 되겠죠. are inclined to 하고 무슨 경향이 있다고 했어? 시간을 보낸다는 스펜드겠죠. 여기까지 왔어 지금. 그 다음에 스펜드가 나왔으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야? 목적어 뭐를 보내냐, 그 다음에 뭐 하는데 보내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를 보낸다고 했죠? 많은 시간을 보낸다 했거든요. 그래서 a lot of time 내지는 a lot of는 지금 셀 수 없 time 셀 수 없는 거니까 much로 쓸 수 있겠죠. 많은 시간을 뭐 하는데 쓰냐 이제 spend 목적어 ing 뭐 하는데 생각하는데 그러면 thinking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 다음에 생각이 나왔으니까 얘하고 제일 가까운 애는 뭐에 대해 생각입니다. 뭐에 대해 생각? about.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이 팬들로서의 그들에게 얘네들이 얘네한테 무엇을 빚졌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간접 의문이죠. 무엇을 의주동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접 의문이니까 그러면 무엇을 주 뭐예요? 운동선수들이죠. 그 다음에 빚졌는가 나머지는 뭐예요? 그들에게 하고 팬들로서의 거기 사이에 다 없어도 돼요. 기다리세요. 팬들로서의 그들에게 빚졌는가에 대해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는 팬들은 됐죠? 일단 여기서 먼저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먼저 보충을 하자면 이 질문에서 계속 나올 말이 누가 누구에게 뭐를 빚졌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주어가 빚진다 하면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얘가 지금 사형식이 가능하다고, 사형식이. 그러면 누구에게 뭐를 빚졌나가 나올 때 전치사 없이 그냥 IO, DO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방금처럼 이제 의문사가 빠져나오려면 하나가 비는 거라고. 주어가 빚졌어. 누구에게 뭐를 빚졌어. 이게 사라지면서 뭐를 빚졌어. 지금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사형식을 가지고 간접 의문을 만들면 여기에 에게에 to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다시 원래 사형식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치면 IO, DO가 그냥 바로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전치사는 없어요. 에게가. 그런데 이제 봐.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배운 기본기가 뭐냐면 사형식을 뭘로 바꿀 수 있다?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주어가 빚진다 하고 뭐를이 먼저 나와버려요. 삼형식이면.
그리고 나서 에게를 뭘로 빼? 전치사로 이렇게 뺀단 말이죠. 이해했어? 그러면 이거 똑같은 말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를 빚졌냐를 만들어 버리면 뭐가 빠지는 거야? 이게 빠지는 거죠. 이해했어? 이거 이 자리에 있던 건데 이제 이게 빠지는 거야. 그럼 여기에 왓이 생겼다고 쳐. 나머지 그대로니까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O 다음에 바로 I요. O 다음에 바로 to I요. 지금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지문에서 계속 사용될 what, 주어, 오하고 주어가 누구에게 무엇을 빚졌냐는 표현. 알겠어? 무엇을 주어가 빚졌는가, 누구에게 라는 표현은 그냥 IO가 나와도 상관없고 to IO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지문 안에서는 계속 to가 붙든 안 붙든 상관이 없다고. O 뒤에 에게가. 알겠어? 다 똑같아져 버려. 똑같아져 버려. 이거 챙겼어? 됐죠? 그래서 여기도 운동선수들이 그들에게 빚졌다라고 할 때 오 다음에 나오는 에게는 뭐라? to를 붙여도 상관없고 안 붙여도 상관이 없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 지문 안에서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도 to가 붙은 게 있고 안 붙은 게 있어요. 그냥 멋대로 써도 상관없어.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만약에 서술형이 나온다면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되겠어? 단어 개수에 맞춰서 잘 조건에 맞춰서 써줘야 되겠죠. 뭔가 to를 부족하게 줬다. 그럼 to 안 들어가야 되겠네. 이거에 대처할 수만 있으면 되겠죠. 이해했어? 자, 그럼 어디까지 왔어? 아무튼 이런 밴들은 이제 동사예요. 생각해야 한다. 생각해야 한다. 네, 또한까지 같이 집어넣을게요. 이런 밴들은 또한 생각해야 한다. 생각해야 한다. should. think죠? 보통 이제 부사가 사이에 많이 들어가니까 should also think. 그 다음에 생각한다 나왔으니까 가까운 애가 뭐야? 또 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겠죠? about. 전치사니까 당연히 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에 대해서야? 그 상응하는 의무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그 상응하는 의무들 중요한 단어였죠? 그렇죠? 그 상응하는 의무들 뭐였어? obligations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여기까지 왔고요. 근데 그 상응하는 의무들이라는 게 뭐냐? 팬들이 팬들로서 가질지도 모를 의무입니다. 팬들이 팬들로서 가질지도 몰라. 절이잖아요. 절이 지금 명사를 꾸미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들어가야 돼서? 관계사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의무들이 어떤 의무들이냐? 관계대명사 쓸게요. 일단 만능 하나 써놓겠대. 하고 팬들이 뭐였죠? 팬들로서 가질지도 모를. 팬들이 가질지도 몰라. 마이트였던가요? 가질지도 모르는. 뭐로서? 팬들로서. as fans.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여기에 관계대명사는 무슨 격이었어? 팬들이 가질지도 몰라요. 팬들로서 뭐를 목적어죠. 그러니까 목관대였으니까 뭐도 괜찮다. 생략해도 괜찮다. 이런 것들 역시 혹시 서술형이 나오면 단어 개수나 주어진 단어에 맞춰서 해주면 되겠다. 됐어요?
이 지문 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누가 뭐를 누구에게 빚졌네 이런 표현 알겠죠? 예. 이게 이 지문 안에 꼭 이 문장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두라는 뜻으로 지금 영작을 잡아놨어요. 자, 어쨌든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첫 문장부터 이미 주제 문장은 나왔어요. 팬들이 운동선수한테 뭐를 해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팬들도 운동선수한테 뭐를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세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팬들 입장에서 뭐와 뭐가 세임이 돼야 돼요. 지들이 바랄 권리가 있다면, 운동선수한테 바랄 권리가 있다면 뭐도 지들도 다 해야 돼요. 자기들의 의무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시종일관 살짝 말만 바꿔서 계속 하고 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생각하는 사람이요. 오직 뭐에 대해서만 어떤 것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이거 다 쳐놓으니까는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뭐 없이 ever giving 절대 주는 건 없이 이 새끼들이 주는 건 없이 뭐를 주는 건 없어? 한순간의 생각도 주지는 않고 뭐한테 한순간의 생각도 주질 않아? 자기들이 자기 친구들에게 무엇을 빚졌는가에는 한순간의 생각도 주지 않고서 즉 자기가 뭘 빚졌느냐는 생각하지 않고서 뭐만 생각한다? 그들의 친구들로부터 받을 것만 생각한다는 거겠죠. 일단 그들의 친구들에게 줄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친구들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라는 표현. 뭐야? 자격이 있다. 타이틀을 받았다. 뭐야? entitled. 임파워도 어떤 권한을 받았다. 권한을 받았다. 자기한테 권한이 있다. 나 이거 바랄 권한이 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장으로 돌아가면 제일 처음에 주어는 결국 이런 사람이에요. 여기서부터 관계사절이 시작이거든. 어떤 사람? 생각하는 사람. 오직 뭐만 생각하는 사람. 지가 친구들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는 게 뭐가 있지에 대해서만 오직 생각하는 한 놈. 근데 뭐는 없이 지가 지 친구들한테 뭘 빚졌지에 대해서는 한순간의 생각도 주는 거 없이 이렇게만 해대는 놈은 여기가 분사야. 그래서 이런 놈은 이주겠죠. 원이니까. 이런 놈은 푸릿은 이렇게 쓸 때 항상 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게 말해도 이렇게 돼요. 뭐하게 말해도 아주 부드럽게 말해도 좀 이런 뜻이야. 아주 좋은 말로 해도 이런 새끼는 개새끼다.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죠? 나쁜 말로 하면 십새끼, 좋은 말로 하면 그래도 나쁜 녀석 뭐 이런 거보다 아주 부드럽게 말해도 이런 놈은 not a very good friend. 그닥 좋은 친구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딴 얘기하다가 다시 일반적인 친구 사이에서도 이러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알겠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팬들도요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뭐 similarly 흐름 주의하라는 얘기야. 흐름 마찬가지로 친구 사이에서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알겠어? 친구 사이에서도 이러면 좋은 친구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팬들도요 어떤 오직 생각하느며 뭐에 대해서만
운동선수들이 자기들한테 무엇을 빚졌느냐에 대해서만 오직 생각하는 밴드. 똑같죠? 뭐 없이, 생각하는 것 없이, 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없이, 자기들이 운동선수들한테 뭐를 빚졌느냐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 없이 오직 운동선수가 자기들한테 뭐를 빚졌느냐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밴들은 이렇게 밴들은 그거 여기 동사가 이렇게 나왔다. 알겠어? 그럼 그대로 밴즈니까 이렇게 have 두면 되겠고요. 뭐 한 거다? 실패한 것이다. 뭐 하기를 실패한 거야? 팬과 운동선수 간의 관계를 take seriously면 진지하게 여긴다. 진지하게 여긴다. 그럼 뭐야? 완전 그렇게, 이게 대시 부사 대시예요. 완전 그렇게 진지하게 여기는 거는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생각 못한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혹시라도 이제 오히려 문법이 좀 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착각이 뭐가 있냐면 이 take seriously라는 표현, take 목적어 seriously, 이게 지금 해석이 어떤 느낌으로 가는지 봐봐요. 목적어를 진지하게 여겨, 지금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영어가 되는 사람들이 뭐 오형식 아니에요? 오형식이면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요? 부사야, 형용사야. 목적격 보호면 형용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이런 의미적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내가 이거를 consider로 바꿨다고 치자. 오케이? consider로 바꿨다고 쳐. 목적어. 그럼 여기에 serious냐, seriously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아. 이게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나 그거를 진지하게 여겨라고 했는데 이 뜻이 뭔 뜻이냐고요. 지금 여기에서도요. 팬과 운동선수 간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려해 본다는 건데 이게 만약에 형용사가 들어가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 형용사면 명사에 대한 설명. 이거 목적격 보호라면 뭐가 진지하다는 거야? 팬들과 운동선수 간의 관계가 진지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은 이 관계를 그냥 장난처럼 생각하는 게 좀 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깊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할 일은 관계가 진지하다는 뜻이 아니라 깊게 좀 생각해본다라는 뜻이라고. 이 관계를.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take seriously라는 건 그럴 때 쓰는 전용 표현이고 혹시 이걸 consider로 바꿔놓는다 하더라도 여기는 형용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의미상. 이해하겠어? 부사가 들어가는 게 맞는 자리라고. 우리 씬 하지 않은 씬이가 왜 이렇게 하나? 이 새끼가 꼭 한 번씩 이렇게 혼나더라고. 아니 나는 이렇게 커피도 구강구조 때문에 있고 왜 이렇게 마시면 이렇게 꼭 이렇게 지금 있잖아. 꼭 이렇게 튀는지 모르겠어. 자, 그다음에 처럼 거의 모든 다른 영역에서처럼 뭐에 인간의 삶에 꼭 팬들과 스포츠 말고 거의 모든 다른 영역에서처럼 팬들이 소유할지도 모를 어떠한 특별한 권리들이든 제한된다. 어떤 권리든 팬들이 나 이럴 권리가 있어. 운동선수한테 이걸 요구할 권리가 있어. 라면 그 권리는 무한대인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의무하고 양이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한된다. 뭐에 의해서 제한된다? 상응하는 세트에 의해서. 뭐의 세트겠어? 권리가 있으면 뭐도 있다고? 의무도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 만들어 볼게요. 팬들이 소유할지도 모를
어떤 특별한 권리들이든 일단은 내가 먼저 기본으로 만들어 볼 거야. 먼저 기본으로 만들어 보면 봐봐요. 팬들이 소유할지도 모르는 어떤 특별한 권리들이든 꾸며주는 거야 지금. 그럼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뒤에서 꾸밀 거 아닙니까? 뭐 어떠한 특별한 권리들이든 하면 원래 뭐라고 쓰면 되겠어? Any special rights 이렇게 들어가겠죠. 하고 여기에 뭐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꾸며주겠죠. 그럼 뭐야? 팬들이 소유할지도 모를. 소유하다? own? possess로 썼나요? 여기서? 그랬던 거 같네. 이건 뭐 메이든 마이트든 상관없습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했는데 아까 윗줄에서는 마이트 썼었는데 여기서는 메이였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됐어. 여기 이게 기본형이에요. 이게 기본형인데 여기에 any와 여기에 that을 결합해버리면 이게 뭘로 탄생한다? whatever로 바뀐다 이거지. whatever special rights 이렇게. 그리고 조심할 점은 뭐냐면 내가 분명히 말했어. any와 that을 합해서 여기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걸 내릴 때 여기에 that은 이제 없다고요. 없어. 알겠어? 그냥 바로 내려. friends may possess 이렇게. 개념을 잡을 때 뭐라고 해? any하고 that이 합해져서 whatever 속에 들어가 있다고. 자, 그리고 이런 말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문장이 약간 변형된 상태에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기 서술형을 써야 된다라고 칠 때 보세요. 팬들이 소유할지도 모를 어떠한 특별한 권리든 그에 상응하는 의무들에 의해 제한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예시야 예시. 자 이렇게 문장을 갖고 왔어. 어떠한 권리들이든 뭐 해야 한다. 그들의 의무들에 뭐 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문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지문 안에 있는 한 단어를 변형해서 넣어서 말이 맞게 만들어라 라고 하면 지금 저 자리가 무슨 자리야? 동사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맞게 만들 동사가 뭐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할까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orresponding이라고 하면 뜻이 뭐라고 그랬어? 네, 상응하는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지문 안에서는 계속 형용사로 지금 ing를 붙여 썼는데 이거 원래 동사였거든요. 주어 correspond to 내지는 with도 쓰고요. 주어 correspond to 뭐 with 뭐 이렇게 쓰면 주어가 뭐에 상응한다. 상응한다라는 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응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뭐야? 서로가 서로한테 일치해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뭐야? 동사 코리스판드가 되겠죠.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코리스판드라는 단어가 이 글에서 주제를 표현하는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사실은. 알겠어? 동사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다.
단어 외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걸 상응하다라고 해석을 하는지 봐봐. 리스판드가 뭐야?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응하는 거예요. 응답. 코가 붙으면 뭐라고 그랬어? 혼자 하는 거야? 서로 하는 거야? 서로라고 그랬어요. 서로가 한자로 뭐야? 서로 상입니다. 알겠어? 상응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한자로. 알겠죠? 서로가 응답해준다 이거예요. 한 놈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팬들은 어떤 팬들은 절대 생각 안 하는 팬들은 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는 어떻게 자기들이 더 나은 팬들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절대 생각 안 하는 팬들은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생각을 안 해. 자기들이 아주 자신있게 의견을 말할 때조차도 어려운 단어 아니라고. 오파인의 명사형이 뭐야? 오피니언이에요. 오피니언. 의견. 뭐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의견을 말하는데 뭐에 대해서는 운동선수들이 자기들에게 뭐를 빚졌느냐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의견을 말할 때조차도 즉 그냥 운동선수가 나한테 뭘 빚졌느냐에 대해서 말할 때는 아주 그냥 당당하게 말할 때조차도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생각 안 하는 팬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팬들은. 그러고 여기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지금. 알겠어? 이런 팬들은 그러니까 뭐야? are hardly fulfilling. 거의 안 하는 거잖아요. 거의 충족시키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거 다 돼요. 오케이? 거의 충족시키고 있지 않은 겁니다. 뭐를? 그들의 끝부분을, 그 거래의 자기네 쪽 끝을, 거래라는 거는 결국 어디 서로가 하는 거니까 양쪽 끝이 있단 말이야. 알겠어? 여기에 운동선수들이 있다면 여기에 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팬들이 자기네 끝을 충족시키고 있지. 팬들이 자기네 쪽 끝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는 자기네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봐. 이제 하들리 나가리야. 없어.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되겠어? 자기네가 할 일을 뭐 하고 있는 거야? 충족시키고 있지 않다라는 말은 자기네가 할 일을 뭐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안 하고 있다는 게 뭐 있어? 중요해. 이 정도는 충분히 정말 자주 변형될 수 있어요. 간과하고 있다. 어때요? 되죠? 간과한다. 뭐 있어? 자기네가 할 일을 보통 이제 영어에서 오버룩보다 제일 많이 쓰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안 하고 있어? 한자어로 뭐라 하죠? 태만하다고 얘기하거든요. 태만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니글렉트를 여러분이 어디 사전에서 뭐 무시한다라는 표현을 볼 때 저 새끼를 내가 무시해버렸지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니글렉트는 해야 될 일 같은 걸 안 하고 지금 냅두고 있는 상태. 이런 거를 니글렉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질문이 지금 우리가 이게 1시간 40분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너무 많아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짚을 부분은 얘네를 다 정하는 거예요. 알겠어? 이게 지금 계속해서 그들이 나올 건데 운동선수인지 팬인지 막 이런 것들이요. 지금 한 번만 연습을 해볼게요. 뭐예요? 팬은 F라고 쓰고 운동선수는 A라고 쓰겠습니다. 애틀리트라고. 여기 뭐겠어?
그러니까 너무 문장을 살짝씩 바뀔 수 있는 거여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니까 써놓고 외우겠다는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해석 한번 하면서. 그 다음에 근데 사실 여기는 정확하게는 빼는 아니고 여기서는 비유를 했죠. 친구 사이로 비유를 했어. 그래서 여기는 좀 어떤 친구야? 안 좋은 친구. 그렇죠. 이 밴들 같은 친구죠. 지금. 근데 이제 성격상 같은 걸로 치자면 밴들에 가까운 거지. 그러니까 이 그래서. 똑같은 놈입니다. 지금 똑같은 놈. 자기 친구. 뭐 A 아니에요? 네? 여기요? 네. 아, 해석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뭐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 세 마리가 다 뭐야? 좋은 친구가 아닌 그 싸가지 없는 친구인 거죠. 지금 얘네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건 뭐 운동선수들이 그들에게 빚졌다 했으니까 밴들이겠죠. 여기도 밴들이겠고. 이거 다 밴들이네. 운동선수들이 하나도 없네. 전부 다. 이 글에서 지금 원문에서는 다 데이가 다 밴들이군요. 근데 어쨌든 바꿔서 낼 수 있으니까 연습은 다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요. 이 표현하고 결부돼서 거래의 자기네 쪽 끝부분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표현. 팬들이 자기 할 일을 충분히 안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 자기네 쪽 끝이라는 게 결국 권리야 의무야. 의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오블리게이션 말고 듀티라는 단어도 있죠. 자기네의 듀티를 충분히 실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 정도로 이 지문은 정말 활용도가 높아요. 문법이든 서술형이든 뭐 내용 문제든 뭐든 간에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그 연습 부분은 작년에 해봐서 알겠지만 다 변형 지문을 가지고 만든 거니까 확실하게 다 해봐야 되고 알겠어? 이 루틴이 약간 바뀌었어. 작년에는 확인할 시간에 이걸 하고 내가 바로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아줬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걸 받아줄 거니까 알겠어? 숙제로 해와야 됩니다. 하나만 빨리 하고 쉬었다 할게요. 22번 뭔 얘기였죠? 이거 무시하는 건데? 응? 21번 아니에요? 21번이 없어? 적어보시고. 왜 넘어갔지? 21번 자 21번에도 킥이 있죠. 기본적으로 자연의 상태와 그 다음에 자연의 상태와 인간에게 디자이러블한 상태라는 것은 어떻다? 서로 같다 아니면 대치된다? 제출된다.
이게 이 글에서 하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 여기에서 이렇게 가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냅두면 돼? 아니면 뭐가 필요해? 한 단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있죠. 뭐야? 개입이 필요하죠. 개입이. 뭐였어? 인터벤션이 필요하다. 이 인터벤션이 없어져 버리면 인터벤션이 없어 언제고 다시 일로 돌아가 버릴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인간에게 디자이러블한 상태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생산성의 뭐? 증나. 극대화라고 했죠. 극대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단어를 쓰면 이 인간에게 디자이러블한 상태, 자연의 이런 상태, 이거는 스테이블이야, 언스테이블이야? 자연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거는 언스테이블한 상태이고 이게 바로 뭐야? 스테이블한 상태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에게 디자이러블 하다는 게 자연에게는 뭐다? 언스테이블한 상태다. 됐어? 이거 보자. 자, 그 개념, 뭔 개념? 생태계의 상태라는 개념은 익숙할 것이다. 여기서는 해야 한다 할 필요 없어요. 익숙할 것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누구에게든 익숙할 것이다. 뭐를 가진? 집, 야채 정원을 가진 누구에게든 생태계의 상태라는 개념이 익숙할 것이다. 그 정원은 작은 생태계거든. 어떤 생태계? 그 재배자가 시도하는, 뭐 하기를 시도하는? 유지하기를 시도하는. 어떤 상태 속에 유지하기를 시도하는 거죠? 재배자가 어떤 상태로 유지하고 싶어해? 적죠. 임의의 상태? 임의의 상태로 유지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근데 뭐 어떤 상태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겠죠. 내가 정원을 가꾼다고 하면 내가 바라는 아무 상태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특정 상태가 있겠지. 그렇죠? 답은 스페시픽 상태로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조심할 부분. 여긴 지금 맞는 관계사를 썼는데 이게 오리지널로 뭘까? 여러분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생태계라는 말이 있으니 선행사가 생태계니까 생태계는 뭐야? 약간 공간 개념이잖아요. 그럼 여기 where, 이니치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봐요. 재배자가 시도합니다. 유지하려고. 특정 상태 속에 유지하려고 시도합니다. 뭐가 빠졌어? 목적어가 빠졌습니다. 이 생태계를 특정한 상태 속에 유지하고 싶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였던 거야? 에코시스템 있다고 해서 관계 부사가 들어갈 게 아니라 목관대가 필요합니다. 목관대가.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that은 오리지널은 뭐다? 위치입니다. 위치. 물론 that도 된다는 거고 당연히. where가 아님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where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즉 특정한 상태, 즉 극대화. 뭐의 극대화? 프루트과 베지터블 생산의 극대화 상태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이 극대화겠죠?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그 재배자는 거의 항상 그 생태계의 변인들을, 생태계에 변동하는 그런 요인들을,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 니글렉트는 뭐야? 뭘 하는 거야? 태만하게 냅두는 거야? 태만하게 냅두는 거라고 했죠? 아니죠.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돼? 개입하고 있어야 됩니다.
맥서마이제이션을 성취하려면, 즉 개입한다는 거에 예시예요. 여기는 다. 그러니까 딱히 여기는 뭐 문제 나올 부분이 없습니다. 뭐해? 막 원치 않는 식물도 제거하고, 그리고 뭐 인섹터사이드 살충제도 뿌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땅덩어리에 뭐를 치기도 하고 펜스를 치기도 하고, 패치버 땅덩어리, 뭐 다른 동물들 들어오는 거 막으려고 이렇게 개입을 해야 돼. 자, 왜냐하면 극대화하는 것이, 이 채소의 성장을 극대화하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뭐 한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생태계한테는 본질적으로는 뭐 한 거다? 불안정한 상태인 거기 때문에 냅두는 순간 얘는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할 거라는 거야. 알겠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재배자는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 표현, 그 공을 어디에 유지하고 있는 거야? 레벨이면 형용사로 쓰면 평평한이에요. 평평한 땅 위에 유지하는 거냐? 아니면 경사면에 유지하고 있는 거냐? 냅두면 뭐 할 거라고? 원래로 돌아가 버릴 거라고. 평면 위에다 공을 뒀으면 냅둬도 그 자리에 있을 거잖아요. 근데 뭐기 때문이야? 경사면에 있으니까 내가 유지를 시켜줘야지 안 내려가지. 알겠어? 그래서 경사면. 만약에 그 재배자가 멈춰버리면, 개입하기를 멈춰버리면, 심지어 단 하루 동안이라도 멈춰버리면 그 생태계는 콤마 남발된다고 또 길 잃지 말고, 이 생태계는 이에요. 생태계는, 즉 그 작은 땅덩어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그 작은 땅덩어리는 자연적으로 시작해버릴 거예요. 변하기를. 뭘로 변하기를? 안정적인 상태, 덜. 자연이니까 뭐야? 더 안정적인 상태로 변하려고 할 거라고. 개입을 안 하면. 야채들은 여전히 개입을 안 해도 해요. 지금 이어지는 말은 개입을 안 해도 여전히 자라기는 할 거야. 자라기는 하는데 잘 자라지는 못하겠지. 알겠어? 자라기는 하지만 산출할 거예요. 자라긴 잘할 거예요. 하지만 산출할 거예요. 쏘리. 주어, 이거 명사로 썼네요. 하지만 산출량은 거의 확실히 더 낮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식물들이 자꾸 크라우드 아웃 할 테니까, 내몰다죠. 내몰아버릴 테니까. 잡초 같은 것들이죠. 뭐라고 쓰고, 내몰. 그 채소들, 그리고 야생동물이 먹어버릴 테니까. 이것도 새로운 주어동사예요. 지금 야생동물들이 먹어버릴 테니까 뭐를? 프로듀스가 명사로 쓰이면 뭐라고 그랬죠? 농산물이라고 그랬죠. 농산물. 그 농산물을 먹어버릴 테니까. 됐어요? 저런 건 없어. 자, 22번 갑니다. 자,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회가 구성되고 돌아갈 수 있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약속은
필수 구성 요소다. 이센셜 빌딩 블락이다. 뭐 요 정도의 표현. 가봅시다. 자, 약속은 접착제라고 했죠. 뭐야? 글루다. 뭐 해주는? 함께 묶어주는 접착제다. 뭐를 함께 묶어주는? 특징적으로는 잠시 건너뛰고요. 뭐를 함께 묶어주는? 사회적 삶의 인간적인 형태들을 함께 묶어주는. 그러니까 특징적으로라는 말은 인간 사회한테만 특징적으로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특징적으로 있는 인간의 사회적 삶의 형태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접착제다. 교재. 약속들은 만든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개인들의 행동을 또 나왔어. arbitrary. 뭐야? 임의적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하게 만드는 거야? 약속을 했으니 예측 가능해지는 거죠. 직면해도 뭐에 직면해도 그 개인들의 욕구들과 흥미들에 있어서의 뭐에 직면해도 개인들의 욕구가 변했어. 개인들의 흥미가 변했어. 그러면 그냥 깨면 돼? 아니죠. 그런 거에 직면해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의 뭐죠? 그러면 변동이죠. 변동. 이런 것들의 변동들에 직면해도 일관성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뭐 해주면서 촉진하면서 방해하면서 뭐를 계획짜기와 조율을 뭐하게 해줘? 촉진시켜 주겠죠. 뭐의 계획짜기와 조율? 합동행동들에 어떤 합동행동들 포함하는 다수의 행위자들을 포함하는 다음에 약속들은 만듭니다. 사람들을 어떤 행동들을 기꺼이 하게 아니면 하는 걸 주저하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꺼이 하게. 헤저턴트는 뭐냐? 주저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게? 그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뭐 하지 않았으면 약속이 없었으면 would not perform 실행하지 않을 그런 행동들을 기꺼이 실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뭐야? 약속의 기능 1번 약속의 기능 2번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흐름이니까 그러나는 안 되겠고 뭐야? 게다가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한 거는 뭐다? 이게 핵심어죠. 약속이 있기에 예측 가능해지고 예측 가능하니까 뭐 할 수 있어?
조인트 액션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약속이 없으면 어떻게 합동 행동을 하겠어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 두 번째는 어떤 행동을 뭐하게 한다? perform, 실행하게 한다는 거죠. 약속이 없으면 그런 행동은 안 할 거라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대부분은 뭐야, 결국? 야, 너 먼저 일해. 한 달 일하면 월급 줄게.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럼 약속이 없으면, 야, 너 먼저 일 좀 해. 나 돈은 나중에 줄게. 하겠냐는 거야. 알겠죠? 안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거의 대체로는 뭐에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계약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계약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중에 줄게. 이런 거. 자, 예를 들면, 한 택시 운전사는 태워줍니다. 그의 고객들을. 그리고 운반해줘요. 그들의 바래지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이런 일을 왜 하냐? 왜냐하면 그들은 약속되어 있으니까, 약속되어 있으니까, 뭐에? 지불하는 것에, 그에게 나중에 지불하는 것에 약속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써야 돼요. 이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나중에 줄게니까 약속이 성사되는 거고,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켜질 거라고 생각해서 일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나중에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나중에 지불이야. 나중에 지불의 반대말이 뭐죠? 선불지불입니다. 선불지불.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선불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알아보고 틀렸다 해야 돼. 알겠어? 선불이 뭐냐? upfront입니다. upfront. 이건 다른 표현이 없기 때문에 선불이라는 표현은 이것만 알아도 돼요. 선불로 지불할 거면 이런 약속이 필요가 없어. 알겠어? 반대말. 그 서비스에 대해서 나중에 줄게라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건설 노동자는 또 실행합니다. 자기의 일을 매일매일. 왜냐하면 그녀의 고용주가 만들어 놨으니까. 뭐를? 믿을 만한 약속을 만들어 놨으니까. 뭐 하겠다고? 지불하겠다고. 그녀한테 이것도 역시 언제? 끝에. 언제 끝에? 그달의 끝에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해놨으니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또 다시 얘기하는데 이 내용 그냥 여기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후불 지불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노동을 먼저 하는 거 아니냐. 알겠어? 이런 얘기인데 후불 지불이라는 것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선 노동도 먼저 하는 거고. 근데 또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뭐야? 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가치를 가지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돈으로 후불 지불한다고 하는 약속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 돈. 돈이 뭐 약속이 아니면 돈이 그냥 뭐예요? 휴지 조각이죠. 휴지 조각. 이것도 약속이라고. 택시 드라이버와 건설 노동자는 기꺼이 돈을 뭐 할 거야? 받을 거예요. 얘네는 일을 하고 나중에 돈을 받을 거라고. 왜? 돈이라는 것도 약속이 돼 있으니까. 뭐로써? 지불 수단으로서 돈을 받을 겁니다. 돈을. 오직 왜? 다른 행위자들의 한 연결망이,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행위자들이 약속돼 있으니까. 뭐 하기로? take measure,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뭔 조치를 취하겠다? 돈이라는 게 휴지 조각이 되지 않게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라는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뭐 하겠다는 조치? 그 문제시 되는 그 화폐를, 문제시 되는 지금 그 화폐를
버리겠다는 약속 아니면 지키겠다는 약속? 지키겠다는 약속이죠. 그게 뭐야? 지속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겁니다. 일단. 자, 그리고 나서 결론 문장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그러므로 사회적인 대상들과 제도들은 뭐와 같은 직업이라든지 돈이나 정부, 과학적 협업들, 결혼, 심지어 이 모든 게 다 약속인 거죠. 이런 것과 같은 사회적 대상들과 제도들은 의존하는 겁니다. 그것들의 이거예요. 제도들과 물체들. 그것들의 기원과 안정성을 위해서 이런 제도들이 기원이라고 했으니까 애초에 태어난 것도 그리고 이런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실행되는 것도 다 뭐에 의존하는 거다? 뭐에 의존하는 거야? 업하는 그냥 온이 디펜드 온이에요. 뭐에 의존하는 거다? 이 약속들의 C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약속들의 뭐?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믿을만 하다 못 믿겠다? 믿을만 하다. 신뢰성이야. 이러면 되겠어? 안 되죠. variability가 뭐예요? 변동 가능성입니다. 변동 가능성. 알겠어? 이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약속을 하겠냐고. 이게 들어가면 안 될 대표 단어입니다. 지금 variability. 근데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되게 많아요. 비슷한 말은 상당히 많다고 봐봐. 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 약속들의 진실성. sincere가 진실된이라는 형용사죠. 약속들이 가지는 권위라는 게 약속에 권위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무게가 있다는 뜻이죠. 일관성도 되죠. 일관성. 네, 되죠. 아니 이건 또 미안한데 약속들의 일관성이란 말은 조금 그러네요. 이게 약속을 일관되게 한다는 얘기는 좀 그렇게 돼버리는데 해석이 말이 좀 안 맞고. 이제 이런 거는 되겠죠. invariability면 뭐가 되는 거야? 불변성이거든요. 그렇죠? 약속들의 불변성이라고 하면 이제 말이 되겠죠. 이거는. 다음 발표 23번. 이거는 어떤 주장이 들어있는 논설문이 아니라 설명문입니다. 그냥 설명문. 뭐에 대한 설명문이죠? 기억의 무슨 티어 시스템? 투 티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죠. 혹은 뭐 이렇게 정의할 수는 있겠어요. 왜 뭐 하는가. 정말 이제 이런 식의 제목은 잡을 수도 있겠죠. 왜 뭐 하는가에 뭐 들어가면 되겠어? 왜 뭐는 기억하면서 뭐는 기억 못하는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뭐? 얼굴은 기억하면서 이름은 기억 못하는 게 왜 그런가. 뭐 이렇게.
왜 멀기 이기모. 줄임말이 좋아. 도겸이 이거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얼굴은 기억하는데 어. 이름 기억 못하는 거. 자, 볼게요. 만약에 뇌가 이미 저장해 놨다면, 누군가의 얼굴과 이름을 저장해 놨다면, 왜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end up ing죠. 결국엔 뭐뭐 하다. 왜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결국에는 기억하는가? 하나를. 그리고 기억 못하는가? 두 개 중에 마지막 하나는 뭐죠? 디아더예요. 항상 두 개 있을 때. 하나는 기억하는데 왜 다른 하나는 기억 못하게 되는가? 결국에는 둘 다 저장을 했으면서 왜 하나만 아니 잊어먹으려면 다 잊어먹든가 기억이 나려면 다 기억나든가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이는 때문이에요. 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무언가를 어떤 이중의 기억 시스템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작동 주인. When it comes to ing죠. 전치사투니까 뭐에 관해서 작동하는 투티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 뭐에 대해서 기억들을 retrieve, 끄집어내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장을 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 뭐야? 끄집어내는 게 문제잖아요. 끄집어낼 때 하나의 시스템으로 끄집어내면 다 같이 걸려올 텐데 끄집어내는 시스템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는 준다, 발생시킨다는 거죠. 한 흔하지만 어떤 느낌을 발생시키게 된다. 되게 흔하게 일어나긴 하지만 되게 열받는, 되게 우리를 분노케 하는 뭐였어요? infuriating. 좀 특이하게 단어를 쓴 거고 이런 상황에서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거는 frustrating, 좌절시키는 느낌. 즉 어떤 느낌이냐? 누군가를 알아는 보는데 누군가를 인식은 하는데 근데 기억해낼 수는 없는 거죠. 뭐를 기억을 못해? 어떻게 혹은 왜 혹은 그들의 이름이 뭔지 이런 거를 기억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얼굴은 알아보겠는데 내가 이 사람 내가 이 사람 얼굴을 어떻게 알지? 내가 이 사람 얼굴을 왜 알지? 이 사람 이름은 뭐지? 이런 것들은 기억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뇌가 구별하기 때문이에요. 뭐 사이를 구별하기 때문이냐? 드디어 답이 나오죠. 익숙함과 그 다음에 회상 사이를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명확히 하자면 익숙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다? 알아봄이에요. 그냥 인식 정도입니다. 얼굴 알아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식. 은 이럴 때를 말합니다. 이럴 때이다. 영어식 표현이에요. 그냥 익숙함이라는 건 이런 거단데 영어식으로 지금 이럴 때가 익숙함입니다. 이럴 때가 얼굴 알아볼 때입니다. 자, 네가 마주칠 때 누군가나 뭔가를 마주쳐. 그리고 네가 아는 거야. 이 내용부터 이제 구별을 하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뭐를 아는 거야? 네가 전에 그렇게 했다는 걸 아는 거야. 대동사 묻는 거예요. 지금 비냐 두냐 뭐 할까요? 이거밖에 없죠. 인카운터. 일반 동사니까 뭐 네가 전에 그렇게 했었다는 거를 아는 거야. 즉 마주쳤다는 것만 아는 거야.
나 저 사람 마주쳤는데 그니까 이 사람 얼굴이 지금 기억이 나죠. 이게 뭐야? familiarity의 상태다. 혹은 recognition의 상태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면 그게 뭐야? familiarity, 인식. 그냥 내가 전에 만났다는 것만 아는 거. 그걸 넘어서면 니는 you got nothing.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자, 여기 간단하지만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돼요. 그럼 네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는 뭐뿐이냐?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는 이 사람이나 물건이 이미 너의 기억들 속에 있다 라는 것 뿐입니다. 이게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대신. 그러면서 이게 또 새로운 주어였다고. The person thing. 그럼 이게 본동사고요, 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뭐야? familiarity의 상태를 설명한 겁니다. 어떤 사람을 봤어. 내가 전에 만났다는 건 알겠어.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얼굴이 기억이 나는 거죠. 아니, 얼굴이 그 얼굴이니까 내가 봤다는 건 알지. 그러니까 얼굴도 알아보겠고, 전에 만났다는 건 알겠는데, 그냥 이 사람이 내 기억 속에 있다는 거 외에 말고는 말할 수 있는 게 없어. 자, 그럼 이제 리콜은 회상이라는 것은 이럴 때입니다. 네가 접근할 수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 원 기억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뭐의 원 기억? 어떻게 그리고 왜 네가 아는지에 이 사람을. 근데 여기서 이게 보세요. 단지 깃발을 꽂는 것이다. 그 사실에. 어떤 사실에? 기억이 존재한다는 사실에다가 깃발만 꽂은 거다. 지금 이런 얘기는 누구한테 어울리는 말이죠? 네. 이거는 얘한테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라는 말, 그 다음에 그런 기억이 존재한다 라는 사실, 내가 저 사람을 만났다는 것만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미콜론은 다시 그러나로 넘어가면서 근데 recognition은 그냥 기억이 존재한다는 거 정도의 표시만 해준 거지 이렇게 다시 돌아가네. 그러니까 비율상으로는 familiarity에 대한 설명은 졸라 긴데 리콜은 그냥 짧고 다시 또 recognition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차이를 설명을 하긴 하지만 좀 비율이 좀 안 맞기는 하지만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됐고 바로 넘어갈게요. 여기가 오늘 목표한 거죠. 24번. 자, 시트콤이 이었다라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은 뭐를 사회에 퍼뜨렸죠? 진보적. 그렇죠. 진보적 가치관이요. 자, 이 효과적인 게 왜 효과적이겠어? 아니 무슨 진보적 가치관이라고 해가지고 뭐 개인주의가 뭐 자유주의가 뭐고 민주주의가 뭐 이걸 사회 시간에 공부로 배운다고 해봐. 그러고 쉽게 써지네? 아니잖아요. 시트콤이니까 이게 뭐야?
뭐를 통해서 하는 거야? 유머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얘기 나왔죠. 이런 거를 교육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할 거라고. 근데 얘는 뭐 할 거라고? 그냥 TV에 그냥 TV 보면서 그냥 습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용이나 비용 대비 효율적이다. 자, 그것들 이거 시트콤들이에요. 시트콤들 그것들의 시작 이래로 1950년대 초반에 그것들의 시작 이래로 쭉 미국 텔레비전 시트콤들은 그냥 차트는 쇼라고 보시고요. 보여줘 왔다. 시트콤들이 뭘 보여줘 왔냐? 다수를. 그 사회에 미국 사회에 있는 사회적 뭐의 다수를 시트콤들이 보여줘 왔어. 네, 지금 나오는 게 뭐 시민권, 집안에서의 여성의 권리, 직장에서의 여성의 권리, 아동의 권리, 그 다음에 이민, 다문화주의 이런 거였다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사회에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올 때는 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진보적인 게 들어올 때는 보수적인 쪽하고 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 뭐뿐만 아니라 점점 진화하는 가족의 개념들 뿐만 아니라 안 중요해. 이런 말들은 안 중요해. 그냥 아무튼 시트콤이라는 게 아무래도 사회의 여러 양상을 그려서 보여주다 보니까 사회가 겪는 여러 가지 갈등들도 시트콤들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각각은 이러한 이슈들 중 각각은 동사 어드레스예요. 뭐야? 처리하다, 다루다, 다루어졌다. 뭐를 통해서 다뤄져서 시트콤이니까 갈등이라고 해서 무슨 심각하게 비극 그리는 게 아니죠. 지금 유머를 통해서 다뤄졌다. 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 도움이 됐던 뭐 하는데? 만드는데 더 어떠한 가치관들을 더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데 더 이게 보수적이냐 더 진보적인 가치관들을 더 받아들일만 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줬다. 뭐보다? 이전에 보다. 종종 시트콤에는 꼭 한 캐릭터가 있어. 보통 누군가인 표시되는 뭐로서 표시되는 비것으로서 표시되는 이 뭐였죠? 꼰대. 네, 꽉 막힌 사람, 고집쟁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이야, 보수적인 사람이야? 보수적인 사람인 거예요. 새로운 거 못 받아들이는. 시트콤에는 꼭 요런 놈이 하나씩 있어. 근데 이 종종 한 캐릭터가 이게 주어예요. 한 캐릭터가 하고 콤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종종 꼰대로 표현되는 한 캐릭터가 동사죠. 단수니까 저항합니다. 하나 이상의 이러한 발전들에 저항합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만들어져요. 이 캐릭터가. 저항하고 그 뒤에 만들어졌어. 시제가 다 과거네요. 그러면 과거 동사로 쓸게요. resisted. 저항했어. 그리고는 만들어졌어. 보이게 만들어져. 보이게 만들어진다고 할 때요. 여기 사역동사 make는 주어가 만든다. 목적어를 동사 원형하게. 여기 뭐야? 사역동사니까 원형이죠. 근데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얘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만들어지죠. 오형식의 모든 목적격 보호는 원래 그대로 내립니다. 수동태를 할 때.
딱 하나의 예외만 제외하고 그 딱 하나의 예외가 바로 얘야. 뭐야?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일 때 수동태로 만들면 반드시 뭐가 되냐? 초부정사가 돼. 그대로 내리는 게 아니야. 초부정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어렵다기보다는 이걸 되게 선생님들이 되게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to appear. 자, 보인다 뒤에는 뭐예요? 형용사죠. 어때 보이게 만들어졌어? 이 사람이 어때 보이게 만들어졌어? 좋아 보이게 만들어졌겠어? 병신처럼 보이게 만들어졌겠어? 병신처럼 보이게. 그럼으로써 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우스꽝스럽게 보이면서 이제 이렇게 웃게 만드는 그런 구조였다. 그러니까 뭐야? 권위 있게 아니면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만들어졌겠죠. 그들은 잘려나갔어요. 이들 여기 5월가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해서든 아니면 짧은 비난을 통해서든 타인으로부터의 아니면 둘 다를 통해서든 즉 자기 자신이 멍청한 짓을 해서 웃기든가 아니면 딴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을 막 이렇게 비난하는 모습을 통해서 웃기든가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둘 중에 뭔가에 의해서든 이 사람은 단절되게 돼. 이런 방식으로 시트콤들의 유머가 작용했습니다. 뭐로서 작용했어? 비용 대비 효과적인 민즈야, 수단으로서 작동한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한? 격려하기 위한. 뭐를 격려하는 거야? 수용을. 뭐의 수용? 좀 더 다원주의적이고, 좀 더 관용하는 사회의 수용을 격려해줄 비용 대비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동했던 것입니다. 근데 24번까지 목표를 잡았지 않았네요. 26번까지 목표를 잡았군요. 26번. 이건 뭐 별거 없잖아. 이렇게 해야 끝나. 이렇게 해야. 자, 모스 부호, 모스 부호가 아니고, 모스 부호는 띠디띠디띠디 이거고, 모스 국기, 모스 경도. 자, 모스 처음 듣는 얘기 처음. 모스 경도가 뭐였어? 광물질의 단단함의 척도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1등이라고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자, 프레드리 모스는 프레드리는 못 쓰는 사람인가? 아니 못을 쓰는 사람인가? 못을 쓰. 목숨과 그러면. 자, 프레드리 모스는 이게 힘들까봐 그래 지금 어떻게든지 마지막까지 집중력 유지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 자, 모스는 잘 알려진 광물 학자인데 태어났어요. 73년 1월 29일에 독일 여기에서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두드러진 흥미를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에 대한 어린 나이에 그는 공부했어요. 화학, 수학, 그리고 물리학을 이 할레 대학에서 그리고 또한 공부했어요. 광물학을 이 마이닝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그의 20대 후반에 그는 갔어요. 오스트리아로. 그리고 광물들을 그것들의 물리적 속성들에 의해서 뭐 했어요? 분류했습니다. 뭐죠? 클래서파이드인가요?
상관없어요. 똑같은 말이긴 합니다. 그것들의 물리적 속성들에 의해서 분류했습니다. attribute, 속성. 이러한 새로운 분류 시스템은 그의, 이렇게 해야 돼요. 그의 이러한 새로운 분류 시스템은 설마 고등학교인데 뭐 이런 걸 내지는 않겠죠. 근데 형태는 좀 주의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의인데 이것도 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쓰냐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중 소유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소유격인데 이것도 의니까 또 소유격이잖아.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한다고? 이중 소유격이라고 한다고. 야 우리 딸 목 넘어간다. 하민아 우리 딸 목 넘어가. 목 꺾이겠어. 이렇게. 자 이중 소유격.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내가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저기 사실 his는 소유격이 아니라 뭐였던 거야? 이거 소유격이야, 소유 대명사야. 소유 대명사죠. 그러니까 his는 소유 대명사인 겁니다. 소유 대명사. 근데 어쨌든 소유격이긴 해. 나의 것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것의 한 친구 왜 이딴 식으로 쓰냐라는 건데 이게 이중 소유격인데요. 왜 이딴 식으로 쓴다고 그랬어? 그냥 내 친구 한 명을 쓸 방법이 없어서 그래. 내 친구 한 명을 쓸 방법이 없다고. 그렇다면 one my friend 뭐 my friend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안 돼. 못 써요. 이렇게. 그냥 my friend 이렇게 쓰면 되기는 해. 근데 그냥 언어라는 건 표현의 풍부함이 보장될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냥 이거는 그대로 쓰면 뭐예요, 그냥. 물론 내 친구에 S가 안 붙었으니까 내 친구 몇 명이긴 해. 한 명이긴 한데 한이라는 얘기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뭐야? 내 친구가. 그냥 이 표현이거든요. 근데 꼭 집어서 내 한 친구가 말이야.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 그렇죠? 그거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한 2번 정도 설명한 것 같네요. 보통 영어에서 이제 명사 구를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순서가. 하면 뭐 이를테면 very beautiful flower 이런 식으로요. 네. 여러분이 이제 못 들어본 개념이 한정사라는 개념인데요. 잘 안 쓰죠. 고급 문법에서 쓰는 거라서 이 한정사는 그룹이에요. 그룹. 뭐의 그룹이냐면 보다시피 관사라든지 아니면 수사, 숫자 표현하는 거 아니면 지시사 아니면 뭔가 부정형용사 부정형용사는 게 뭐 some 같은 거 some 지시사는 this, that 이런 거 그리고 여기에 뭐까지? 소유격까지 얘네들을 다 합해서 한정사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왔어. 그러면 봐봐 내 친구 한 명을 얘기할 때 아까 내가 얘기했죠. 하나는 어고 내 친구니까 my friend 못 써. 왜 못 쓰죠? 어하고 my는 둘 다 뭐에 속하는 애들이야? 다 한정사에 똑같이 속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칸만 차지해야 돼. 한 칸만. 한정사 딱 한 칸만. 두 개가 같이 쓰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또 이걸 원으로 쓴다고 해도 뭐에 걸려? 수사에 걸리죠. 수사에. 수사와 소유격이 똑같이 한정사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쓸 수는 없어요. 한정사 한 칸에만 들어가야 돼요.
알겠어? 그럼 여기는 뭐가 걸리겠어 지금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쓰겠어요 여기 이 문장은? 왜 his new classification system 이렇게 안 갔냐? 니네 이런 거 봤어? 너네가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 감각이 나름대로 정확한 게 너네 이런 거 들어봤어? his, this 이런 거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본 이유가 뭐야? this가 뭐예요? 저기 뭐냐고 저기. this가 뭐? 지시사잖아요. 지시사. 지시사고 his는 소유격이라서 his, this 이런 거 니네 못 들어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둘 다 한정사 그룹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바로 his하고 this를 같이 못 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던 거야? 그냥 그의 이러한 새로운 분류 시스템. 진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의 이러한 새로운 분류 시스템. 이 말을 하고 싶은데 his, this, his 안 된다고요. 그냥. 알겠어? 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중 소유격으로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의 이러한 새로운 분류 시스템이 이끌었어. 어디로? 갈등으로 이끌었어. 누구와의 갈등?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새로운 거 안 쓰고 싶은 사람이랑 갈등이 있겠지. 뭐 많은 광물학자들이랑 갈등. 어떤 광물학자들이야? 따랐던. 뭐를 따르는 애들이겠어? 혁신적인 거? 전통적인 거? 전통적인 방식을 따랐던. 1812년에 모스는 이거 이 대학의 광물학 교수로 임명된 거겠죠. 그래서 이거 수동태로 써야 된다. appointed. 다만 여기에 뭐가 없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as가 없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근데 그냥 여기는 있어도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appoint가 둘 다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만 주의하면 되겠어? 없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죠? 없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자, 여기에 임명되었다 하고 콤마를 찍어도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규칙은 똑같아요. 선행사는 지금 이 대학이야. 그럼 뒤에 봐. 그는 개발했어요. 이 모스 굳기 척도를 개발했어요. 이 대학에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었던 거야? 이게 이렇게 있었겠죠. 그럼 전치사 명사가 다 없어졌으니까 뭐가 올라와야 돼? 관계 부사가 올라오는 거야. 왜? 당연히 뭘로 써도 되겠냐? 이렇게 써도 돼요. 일치. 모스는 결국 끝냈어요. 자신의 이 놀라운 경력을 끝냈습니다. 이 대학에서, 여기에 있는 이 대학에서.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 경력은 끝났어. 그리고 죽은 건 언제야? 66세에 나요. 이탈리아에서 죽었어. 했어? 와, 무려 첫 번째 거를 50분이 걸렸으면 누가 못하겠어.